예.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최근에 주주연대를 만들고 주주연대에서 회사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러면 주주 제안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주주제한 이게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주주 제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법으로 작년 주총일 기준으로 6주 전을 따져야 되도록 되어 있고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내야 되고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주는 3%, 지금 당장 3%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6개월 전부터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한해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직전 연도에 주주총회일 기준 6주 전이냐면 올해에는 주총을 언제 할지 모른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주주총회 일을 알 수 있으니 그 기준으로 6주 전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주주총회 6주 전에 결산 이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결산 이사회를 하면서 주총 결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주주총회 기준으로 6주 전까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대신에 회사는 거부 가능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3년 이내에 주주 제안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주총회에 가서 10% 미만의 찬성으로 부결된 내용은 다시 하기 없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번 중에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해임을 한다, 해임 청구를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주가 주주 제안을 했는데 회사가 거부를 하게 되면 의안상정 가처분, 주총 대책 금지 가처분 등등의 소송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게 직전 연도 주주총회 기준 6주 전이면 이게 정기주주총회인 건가요? 예, 정기주주총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회사에 그냥 아무 때나 이 정기주총 6주 전이면 1월 달이나 2월 달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한 7월이나 9월 달에 주주님이 내가 한 4% 들고 있다 하고 자기 잔고 증명서하고 이게 나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처 해가지고 내용 증명이나 이렇게 등기우편 같은 거 보내시는 주주들이 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주주 제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주 전이니까. 그러면 그건 주주 제안이죠. 그 주주 제안을 받으면 그 다음 주주총회 때 상정을 하면 되죠. 근데 그 6주 전이 한 달 전이든 5개월 전이든 6주 전이니까 받아는 주되 적격 요건이 이 사람이 3% 이상 보유를 했거나 이게 이제 자기 잔고증명서보다는 이제 실질 주주명부를 끊어와가지고 이제 하는 것과 또 6개월 전부터 1% 이상 보유했다는 거. 실질 주주명부 보면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실질 거기에선 매달 해서 가지고 매달까지 지금까지 보였다는 게 나을까 고 1% 요런 거를 증빙을 소장으로 했을 경우에만 공시가 나가는구나. 그쵸? 그렇게 그,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허 부장님 말씀대로 뭐 올해 6월 달에 주주 제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법을 모르는 사람인 거고 주주 제안을 정말 할 정도면 주주 제안과 동시에 주주총회 결의 요청도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주주인데 요런 거를 좀 상정을 해주고 그럼 상정하려면 주총도 좀 열어놔라. 그리고 어차피 나는 이제 3%나 내 지분이 좀 된다 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예, 사법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이제 주총 6주전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0분의 100분의 10, 10% 미만의 상승밖에 못 얻어서 부결되면 3년 내에 할 수 없고 그리고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것 주가를 올려주세요. 차 사주를 사주세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소수주주권에 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주주권에 해당하는 어떤 주식을 갖추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은 해임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그냥 아무거나 막 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주가를 일부러 억누르고 있으니 CFO를 바꿔주세요라든지, 사업 능력이 떨어지니 대표이사를 바꿉시다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 대표이사를 바꿉시다는 그 4번 아니에요? 임기 중에 임원의 해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임기 중에 임원의 해임이긴 한데, 저런 거 낸 사람들이 뭔가를 따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가 될 거 다 내니까. 제 생각에 주주 제한하면서 IR 산업재 바꿔주세요도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에 근데, 주주연대에서 회사로 보내는 그 내용 증명 같은 걸 요즘 좀 여러 회사에서 저한테 보내서 같이 좀 논의하자라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보게 되면 법을 제대로 검토했나 싶을 정도로 근본이 없고 아무거나 막 적어 놓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자기들이 뭐 십몇 프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주주 10%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10%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아, 음, 근데 이게 주주 제한을 한다라는 자체가 내가 거의 대부분 다 물린 주주일 거고, 그 물린 주주를 옆에서 이제 찬동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왜냐면 법 자체를 아예 모르면 주주 제한이라는 그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 어, 내가 회사에 주주 제한을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네이버나 지식 검색을 해보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주주 제한은 뭐 조건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3%, 뭐, 3% 이상을 갖고 있든, 6개월 내 1% 이상 갖고 있든, 이제 세부 내역이 실질주주 명부가, 요런 건 조금 더 그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러면 제한은 어떤 거는 안 됩니다라는 게 이게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고 난 다음에,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회사에다가 이게 내용 증명이나 뭐 안건을 보내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이게 주주로서는 할 텐데.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고요. 뒤에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이거는 SC 펀드멘탈이라는 음, 음, 사모펀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GS 홈쇼핑을 상대로 주주 제한했던 과거 사례입니다. 2년 연속 아, 주주 제한을 한 회사, 심지어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1% 이상 6개월 보유도 안 한 상태로 이제 청구를 하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기관도 이렇게 할 정도니까 뭐 일반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주연대라든지 이쪽에서도 심각하게 되게 어떤 법률 검토 같은 걸 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통상적인, 솔직히 민법도 통상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잘 모르는 게 보통 사람 입장에선 뭐 당연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기관도 저 정도면은 뭐 일반인들이 그냥 막 던지는 거는 뭐 10분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 그래서 제가 다음이,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아마 박여옥 출신 농부 선생님께서 주주 제안을 유명하시죠.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음, 저도 따져서 포온 건데, 쭉 보시게 되면 조광피어, 음, 참 좋은 레저, 뭐 GKL, 국보 디자인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주주 제안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제안이 통과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광피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어, 그 금액으로는 한 500억 정도 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야, 요 조강 피어가 500억 정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예. 5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소액주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거의 어, 10% 넘지 않나? 그건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고요. 아, 2대 하긴 이게 좀, 주주이고, 그리고 조원피어 자체가 음, 시가총액이 어디였냐,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자사주가 많기 때문에 2대, 아, 일반 최대 주주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하거나 알고 있고, 최대주 특수하게 다 합치면 최대주주가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또 조간 2대 피어를 보게 주주, 되면, 어, 조간 피어 그 최대주주를 보게 되면 주주와 특수관계인 두 명 합쳐서 30%를 가지고 있고요. 음, 그리고 박영욱 씨가 12% 가지고 있고 그렇네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다사주 88.5% 소각 시에는 대주주 지분이 25.6에서 42.39 자녀 주식. 아, 이런 식으로. 전체 발행 이렇게, 주식 수가 680만 주 되는데 다사주가 음, 300만 주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쌩깐다. 통과되기 어렵다. 어, 주주 제한을 해가지고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 아, 쉽지 않다. 이런 게 500억 네, 들고 있어도 쉽지 않다. 아, 그럼요. 그런데 좀 여기 보면은 뭐, 좀 이분은 상당히 유명하시잖아요. 박영신 유명하고, 내용도 주주 제한으로 이게 꼭 주주 제한이라는 게 주주총회 안건으로만 올려야 되는 것들은 아니네요. 보니까. 이, 꼭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금 배당이야, 뭐 이사회를 하고 자사주도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요 의사결정에 대한 액면 분할이야 이제 주총에서 하겠지만 요런 거, 뭐 그 IR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 이런 거면 진짜 그냥 뭐 꼭 주주총회 안건만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진짜 제안을 하는 거겠네요. 주총 안건에 대해서 제한이 없잖아요. 어떤 내용이 됐건 주총 안건으로 제한을 할 수 있고, 다만 상법에서 정해놓은 것들, 이사회는 요건 꼭 이사회에서 해야 된다, 요건 꼭 주총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있기 때문에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난감한 건 GKL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회사인데 IR 담당자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 회사 IR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저렇게 이제 IR 전담팀을 구성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주식 농부 좀 되는 양반도 저렇게 아쉬운 부분에 어, 대해서 이제 제안을 음, 하니 일반인들 내지는 그렇죠. 뭐 검토를 안 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 그냥 안고 막 내는 거죠. 아,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다른 거야. 그냥 뭐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뭐 충분히 뭐 이럴 수 있다. 뭐 지난 주총에 신임 대표이사 약속한 거 점검을 하자. 뭐 배당 성향을 올리자. 그리고 뭐 단기 수익 뭐 요거는 뭐 일정 부분 무상 증자하자 하는데 자사주 매입하자. 좋은데 적극적인 IR 정책을 추진하자. IR 전담팀을 구성하자. 야, 요거 그럼 많이 여기 담당자들은 이 GKL 담당자는 자기를 자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제가 봤을 때, 지키는 담당자분하고 이제 몇 번 해외 같이 나가보고 이렇게 만난 적도 있는데 그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아, 만나고 그 올해가 야, 이제 19기고 지금 저기 뭐 12기니까 12기. 7년 전에 이제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 나오면 골 때리는 거죠. 그럼 본인이 하면 되겠네. 하여튼, 주주제 현황이 이렇게 뭐, 돈이 많은 자, 지분이 뭐 한 2대 주주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제안을 해도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또 주주 제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돈이 많고 좀 유명한 사람조차도 좀 인식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조건하고 거부 내용을 아까 잠깐 말씀을 줬는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는 뭐예요? 우선 주주 제한을 하려고 하면 발행 주식 총수의 3%, 그러니까 오늘 딱 3%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고요. 아니면 1% 음, 가지고 있는데 6개월 이상 들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고요. 음, 자본금 1,000억 이상의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0.5%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자본금 1,000억 이상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자본 총계가 아니고 자본금이기 때문에 요 아, 부분은 많지 않을 거고요. 진짜 큰 회사인 거죠, 저거는. 자본금이 야, 1,000억 넘어가면. 자본금이 1,000억 원이면 이게 액면가 500원이라고 하면 이게 몇 주를 발행한 거. 하여튼 대기업 뭐 몇 개 안 되겠네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이런 예, 거. 그렇죠. 걔들도 1,000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질 않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계산도 잘 안 되는 그 정도의 커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음, 음, 음. 네. 그리고
어, 주총 6주 전까지 이렇게 이제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거부 가능한 거는 10% 미만 얻었는데 3년이 다시 제한한다든지,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경우, 아까 말한 그 IR 한 번째를 바꿔야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 고충에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 주주, 그러니까 내가 전화했을 때 얘가 좀 바쁜 척을 하거나 얘가 좀 뭐 집안 사정으로 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전날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그 좀 분위기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 박용욱 씨가 전화했을 때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저는 바꿔라.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저는 있죠. 솔직히 좀, 예,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희 할 때 기분 좋은 네. 날은 주주하고 한 40분 넘게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막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는 적도 있고, 기분 안 좋고 엄청 깨졌을 때 막 전화 받으면 뭐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솔직히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그 소수주주권의 사항인 경우에도 거절이 되네요. 거부 가능하지. 소수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지, 주총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 거죠. 이건 주총의 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총 안건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그러면 웃기지 말고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해라 라고 되는 거죠. 회계장부 열람 신청 자체를 해라. 그 주총에서 이렇게 그렇죠. 주총 안건으로 이렇게 소주주 제한으로 하지 말고. 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좀, 법으로 정해놓은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주총에 와가지고 가부를 따진다? 그건 안 되는 거죠. 4번은 뭐예요?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고, 이게 상장사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왜, 이게 그냥 주총 결의사항, 원래 결의사항이라서 그런가? 아닌데? 주총 결의를 통해서 사람을 뽑아놨는데, 예, 어느 한 주주가 예, 저 사람을 잘랐으면 좋겠다, 해임을 한다면, 예, 그 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임원은 그러면 음, 본인의 권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그렇죠, 그렇죠. 된다.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 음, 법으로도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자를 방법은 해임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회사에서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는 경우고,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이 사임 말고 해임된다 하더라도 예, 예. 월급은 다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례에 그 어. 임기까지의 그 연봉은 다 보전해 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상장사, 이 어차피 이제 요게 이제 상장사들인 거니까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 같은 경우에는 주주 제한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건 좀 저도 좀 이게 좀 센세이션하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건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안의 제한. 명백히 거짓이고 특정이면에 이게 5번이 4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특정인의 그럼요. 명예를 그렇죠. 훼손한 예. 거의 뭐 그런 것 같은데 허웅준이 회사 내용은 운영을 되게 이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유가 거짓이거나 명예를 훼손한 거지, 저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이제 그 회사 중에서 임총이 열렸어요. 임총 소집을 이제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임총 소집을 딱 공시를 하면 보통 이제 상장사들은 한 44일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이 땅 하면 대충 넣었다. 근데 44일인데 여기 보면 그 딱 소집 별이 공시가 나가면 바로 그걸 보고 그날이나 그 다음날 주주 제안을 보내면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네. 소집 결의를 먼저 소집 결의를 하면 주주 총회를 이게 정총이든 임총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네. 소집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공시를 내요. 그러면 이제 네. 주총리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네. 뭐 상장사 기준 뭐 폐쇄 공고일도 있고 2주 전 뭐 이렇게 역사를 계산하면 한 44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딱 결의를 하고 내가 그 다음날 나 이거 처음부터 마음 먹고 있었어. 이거 나 이번 정기 주총에서 내 주주 제안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뭐 8월 달쯤에 임총 소집 결의가 다 그럼 이때 해야지.
하고 바로 냈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게 투명이 되는 거죠? 안 되죠. 아, 우선 그건 안 되나요? 그걸 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회사가 결정할 문제인데 법상으로는 6개월 전에, 6주 전에 제안해야 되니까 일단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 갖춰졌고요. 두 번째, 임시주총 결의를 하면서 멀쩡한 회사들은 네. 주총 안건에 대해서도 같이 결정을 하잖아요. 아, 별로 안 아, 멀쩡한 회사는 그래요? 2주 전에 이제 안건 결정을 하고요. 그죠?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이렇게 본 회사들은 우선 소집 결의를 하고 안건을 추후 결정. 그 추후 결정은 2주 전에, 2주 그렇죠? 전에 소집 결의 정정과 소집 공고가 2주 전이니까 소집 예. 공고를 하면서 소집 결의 정정을 할 때 그때 안건을 확정 짓는 걸로 그렇죠. 그런 회사를 좀 많이 다녀서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주총의 안건은 주총 공고 전까지만 결정하면 되고 주총 공고 후에 하는 건 이제 법상 문제가 있는 거다 보니까 2주 전까지 이제 결정한다. 2주 전에 이사회를 열고 안건 결정하고 공고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총 소집 결의부터 공고까지 뭐 대충 한 2, 예, 3주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그렇죠, 기간 그렇죠. 동안에 회사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주총 안건 결정을 할 때 이사회에서 요거 주주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에 그렇죠. 대해서는 결정할 음, 수 있을 거고요. 안 예,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주주는 굉장히 급하게 예. 주주총회 안건 음. 상정 가처분의 건 뭐 이런 걸로 소송을 또 해야 되겠죠, 뭐. 아, 따로 또 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왜 예? 특히 뭐 다른 회사를 보니까 이제 뭐 진이 뭐 이렇게 요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주 제안이 들어왔는데 임총을 자기가 소집 공고를 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주주 제안이 들어왔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딱 하루가 제가 알기로는 하루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총 때는 그 주주 제안은 그 주주분에게 이게 6주 전이 안 된다. 주주총회 5주 소집 공고, 이게 주주 제한 한 내에 6주가 전에 와야 되는데 하루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거절하는 내용으로 보내라고 해서 그게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됐건 임총이든 정총이든 뭐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네. 제 생각에는 아마 법 만들 때 임시 주총이라는 가정을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회사가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고 상정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손해를 입었다는 주주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해야 되고 이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툼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따라서 그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사는 대표이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아닙니다. 이사에 대해서. 이사, 이사 전부 다요. 이사 전부 다 해서. 네. 음, 그냥 대표 이사죠, 뭐. 그렇지. 뭐, 그 회사는 이사들은 보면 뭐 대표니까. 대표이사니까. 그러니까. 네. 하여튼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뭐 근데, 이게 뭐, 대부분 이거 돈 500만 원 무서워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막가파가 되겠죠. 대부분. 이, 이거는 아까 아까, 처음에 네. 말씀하셨던, 근데 이 회사가 이게 주주제한 한 것도 기관 투자자 아닌가요? 기관 투자자 맞고요. 보신 것처럼 경영 투명성 제고 뭐 등등 해서 굉장히 길게 적고 이렇게 GS는 굉장히 나쁜 회사라고 엄청나게 길게 적을 정도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요건, 기본 요건도 못 지킨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들 보면 분노가 앞서는 거지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법률 검토 음, 자체도 잘 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회사 입장에서 난감하게 저렇게 들어오면 분명히 요건을 못 갖췄는데 이슈가 되잖아요. 저렇게 하면 공시도 그렇죠. 해야 되고 뉴스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는 회사는 이제 니네가 잘못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 불특정 다수 중에 일부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또 바로 잡아줘야 되는 이런 사회적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SC 펀더멘탈이, 이거 하여튼, 요것도 분명 누구 담당자가 이거를 했을 텐데, 검토한 사람은 뭐 잘렸겠네요. 예, 하여튼, 나중에 욕을 오지게 먹었구나. 제가 봤을 때 기관이 이런 걸 놓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제 음, 생각에는 큰 회사가 아닐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음, 사장이 그냥 지 혼자 하지 않았을까.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회이사 한 명을 선임할 것. 보통 이러면 자기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 정도 하면은 대기업한테 이렇게 스- 스튜어드십 코드 뭐 이런 걸 언급하면서 대기업한테 사회이사 한 명을 자기가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인 걸 보면 뭐 어느 정도가 뭐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일단 뉴스를 이상은 좀 될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예, 2016년도부터 이제 SC 펀더멘탈 나오기 시작하고 예, 뭐 경동가스라든지 대신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공격을 좀 한 것 같은데 뭐 하나 받아들여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심지어 또 보니까 GS 홈쇼핑에는 사회이사를 추천했는데 예. 되게 웃긴 거는 사회이사는 두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상장산, 예, 그렇죠. 그분데. 그렇죠? 다른 몇 예. 군데 하고 있는 사람을 시- 추천해가지고 그럼 여기 자체에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회사구나. 그, 그냥 돈만 있지, 이거 개념이 아예 없네. 하여튼 좀 재밌는 회사인 건 맞네요. 이게 하여튼 얘도 이상한 놈이구나.